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북한에서 스포츠는 사상전, 기술전, 투지전에 입각한 전투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한국전과 일본전에 대해 북한 선수들이 그야말로 사활을 거는 것은 계급적 원수들과의 전투, 투쟁의 연장선상이나 다름이 없죠.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축구 선수들의 이 추태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문의 사나이가 기자회견장을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이에 대해 외신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민낯, 북한 김정은에게 무엇인가 충성을 보이려는 그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선수들 주먹을 들어 일본 스태프 위협하고 심판 밀치고 추태를 부린 북한 선수들. 북한 축구가 아시안 게임 무대에서 추태를 부렸습니다. 북한은 1일 중국 저장성 샤오산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항저우 아시안 게임 8강전에서 1대2로 패하며 4강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후반 5분 우치노 고타로에게 선제골을 내준 북한은 후반 29분 김국범이 동점골을 뽑아냈지만 후반 35분 마츠무라 유타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결국 북한은 패했습니다. 북한이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27분 논란의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수비수 김유성 선수는 경기가 일시적으로 멈추자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손에 쥔 일본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스태프가 근처에 있는 다른 선수에게 물병을 건네려 했고, 북한 김유성 선수는 해당 일본 스태프가 물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스태프를 바라보며 왼쪽 주먹을 들어 때리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스태프는 깜짝 놀라 뒤로 피했습니다. 주심은 북한의 김유성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더욱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경기 후 부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후반 35분 페널티킥을 허용한 것에 대한 항의로 보입니다. 실제 페널티킥으로 실점한 이후 북한 선수들의 플레이는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신용남 북한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몇몇 선수들이 조금 흥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주심이 공정하지 못했다. 이는 축구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날 패배를 심판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이 소식은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유성 선수가 일본 스태프가 물을 주지 않자 왼손 주먹을 들어 이런 영상들은 계속해서 SNS를 통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일본 스태프에게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부심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북한 선수들의 소식은 다른 외신들에서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선수들의 저 거친 행동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북한 위문의 사나이 때문에 기자회견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북한 선수들, 그러나 분위기는 험하겠습니다. 이 위문의 사나이가 기자회견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시오 라는 소리까지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으로 나섰던 남북 여자 농구 대표팀은 2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농구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81대 62 대한민국의 승리였습니다.
결과 이상으로 다시 이 만난 남북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취재진은 경기 종료 직후 공동 취재구역에서 퇴장하는 선수들을 기다렸지만 북한 선수들은 먼저 빠져나왔으며 취재진 인터뷰 요청에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5년 전과 달리 남북 관계는 경색됐고 우리 선수들보다 북측 선수들은 훨씬 더 정치적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현지 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으로 정을 쌓았던 박지수와 강이슬, 박지연은 다시 만난 옛 동료들에 대한 반가움을 나타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갑기만 한 대응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선수들에게 따뜻한 표정을 짓지 말라고 지시를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상황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북측 선수 강향미와 정성심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위문의 사내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특수한 남북 관계로 인해 외신에서도 현장을 찾기는 했지만 번역기가 있는 상황에서 통역 역할 또한 필요가 없었기에 그의 동행은 다소 의심스러웠습니다. 경기 소감에 대한 기본적 질문과 답변이 오간 뒤 외신 기자가 추후 남북 단일팀 성사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위문의 사내가 대신 마이크를 잡더니 대신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며 이번 경기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북한 선수단의 응원에 대한 소감과 타지의 음식이 잘 맞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시 한번 그 사내가 격앙된 자세로 마이크를 잡더니 이번에는 굳이 영어를 사용하며 우리는 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DPR 코리아. 아시안 게임에서는 모든 나라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명칭은 좋지 않습니다. 라며 소리를 지르며 발끈했습니다. 표현 방식이 매우 거칠었으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그 위문의 사나이는 말했습니다. 그 사나이는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굳이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것이 떠올랐으며 북한이라는 명칭에서 왜 굳이 이렇게 발끈을 할까라는 그 기자들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우리는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라며 기자회견장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5년 만에 만난 이 북한 선수들과 위문의 사나이가 왜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장을 한마디로 성토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는지, 작정을 했는지, 아니면 그 위문의 사나이의 역할이 그것인지 기자들은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한국 기자들과 이 외신들이 북한 팀, 북한 측, 북측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것 같으니 이 위문의 사내가 누구겠습니까? 딱 봐도 국가보위부, 보위지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라고 깽판을 친 거죠. 일종의 경기 대한민국 농구팀, 여자 농구팀에게 졌으니 농구팀에게 81대 62로 북한 여자 농구팀이 졌으니 저렇게라도 이 국가보위부 지도원 정도 되는 애가 나와서 기자들에게 깽판을 놔야만 그래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덜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북한 축구 선수들의 이 추태 또
기자회견장을 발칵 뒤집어 엎은 위문의 사나이의 이 추태, 외신들이 속속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